그럼에도 제가 국선 변호인 일을 하는 것은 전부 저의 가치관 때문이었습니다. 힘없고 돈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에 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것이겠죠. 철부지였던 제가 변호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전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를 수없이 괴롭혀온 그놈 때문에 저도 말 못할 억울한 일을 겪었었고, 어떻게든 그 고통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고자 제가 이악 물고 여기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놈이 제게 줬던 상처와 아픔들은 평생 가도 씻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랬던 제 원수를 수십 년 후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보면 참 세상이 재미있다는 생각도 들고, 정말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 질긴 악연의 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저는 외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라왔습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어린 시절 방황을 일삼던 어머니는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 혼자 저를 낳으시고, 한창 엄마 품이 필요한 저를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가정사 때문에 저는 아버지의 존재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어머니 존재 역시 기억에도 없이 여태 인연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있으면서도 고아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거두실 만한 형편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고아원에 보내지 않으셨고,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저를 보살펴내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 모르고 할머니에게만 의지해 자랐던 저는 깊으신 할머니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건강히 자라 어엿한 국민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아끼셨지만 다른 아이들 부모님처럼 저를 가르치거나 할 여력은 되지 못하셨고, 그 시절 그 양편에 유치원 같은 곳은 가보지도 못했던 저는 학교에 들어가서야 겨우 한글을 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들어가서야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저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님과 많이 다른 저희 할머니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전에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할머니만 있으면 된다 했던 제가 어느 날부터 주름 많고 냄새나는 할머니가 창피해지기 시작했죠. 그 후로 할머니가 학교를 찾아오시는 걸 부끄러워했고, 다른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 보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온통 짠지에 나물뿐인 할머니 반찬이 창피하여 도시락을 숨기던 저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지 않아도 된다며 거짓말까지 했고, 저는 할머니가 제 속을 모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또래의 아들이 있는 젊은 아주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할머니를 보고 저도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 애들이 이런 거 해주면 잘 먹나? 그럼요 할머니, 요즘 애들은 소세지 하나면 환장해요. 그 도시락 반찬에 그런 거 없으면 안 먹죠. 태식이도 좋아할 거예요. 아유, 내가 다 늙어가지고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하나도 모르겠어. 아, 애가 학교 가더니 내가 창피한지 학교도 오지도 말라 그러고 친구들 데려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 저번에는 애 생일이라고 시루떡 쪄줄 테니 애들 불러오라 그랬더니 그 케이크 안 해주면 안 데려온다고 그냥 가버리는 거야. 그런 거 보면 내가 뭘 해줘야 하는지 아는 것도 없고 해줄 것도 없어서 속이 상하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그 후로 금세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할머니의 정성을 무시하고 노력을 꺼려 했는지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안 뒤로는 그 일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할머니에게 좋은 손자가 되기 위해 말썽 부리지 않고 지냈고, 하루빨리 어른이 되어 제가 할머니에게 보답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중학생이 되고 뜻하지 않았던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할머니의 고단함을 알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부 빼놓지 않으려 했었어요. 급식비나 학비 지원같이 제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최대한 받으면서 조금이라도 할머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죠.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제게는 도움되는 지원들이 누군가에게는 무시하고 놀릴 만한 거리였던지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하나가 제 집안 사정을 알고 난 후부터 저를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김태진이라고 학교에서 양아치들과 어울려 다니던 일진회 아이였습니다. 요즘도 학교 폭력이니 일진들이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학교 다닐 그 시절에도 그런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말썽 부리지 않고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평소에는 말 한 번 섞을 일 없는 아이였죠.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사정을 알게 된 후로 태진이는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공짜로 급식 먹고 공짜로 학교 다닌다며? 이 새끼 이거 완전 거지 새끼 아니야? 너 고아야? 집에 돈이 없어? 왜 남의 도움 받으면서 사냐? 야, 너 우리 부모님이 낸 세금으로 사는 건데 야, 우리한테 좀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태진이네 집은 우리 집과 형편이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기부금도 많이 내시고 돈 걱정 한번 할 일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집 아이였죠. 저는 가끔 그런 태진이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돈 걱정, 사는 걱정 하나 없이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들 위해 군림하며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살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으나 약육강식 같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아이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제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해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로 자기 부모님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데 형편이 어려운 내가 자기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말이에요. 평생 돈 걱정 한번 해본 일 없었을 그 아이는 심지어 제 형편을 뻔히 알면서도 제 돈으로 자신이 먹을 빵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웬만한 괴롭힘은 버텨냈던 저도 그 일만큼은 그냥 시키는 대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용돈이 아까웠던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힘들게 버신 돈을 그렇게 쓰고 싶지가 않아서였죠. 결국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태진이에게 반항을 했고 그날의 일로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너가 먹을 빵은 너가 사와. 나 돈도 없고 그렇게 못해. 야, 아무리 거지라도 500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내 돈이지. 너 빵 사줄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 거 사 먹을 돈으로 내 거 사오라고. 너도 돈 없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그래? 나 그렇게 못해. 야, 이것 봐라. 이게 내가 요즘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만만한가 봐. 너 진짜 크게 혼나고 싶냐? 그리고 이제 괴롭히는 것도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냥 내가 집안이 가난하고 지원금 받는다는 이유로 이러는 거 아니야. 그게 너한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이제 나한테 화도 내? 너 정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그래? 이래서 너 같은 놈들이 안 된다는 거야. 안 되겠다. 너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 줘야지. 어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봐. 그렇게 말을 했던 태진이는 며칠 뒤 자기 패거리들과 합작해서 저를 도둑으로 만들었습니다. 10만 원이 들어있는 자기 지갑이 없어졌다며 그 범인으로 저를 몰아간 것이었죠. 선생님, 제가 김태식이 태진이 지갑을 가져가는 걸 봤습니다. 주번이라고 가장 늦게 나오면서 그때 돈을 가져간 거예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선생님, 저 아니에요. 저 정말 아니에요. 이미 목격자까지 만들어져서 다들 저를 범인으로 몰고 갔고 심지어 공정하셔야 할 선생님까지 저를 도둑으로 생각하셨습니다. 너 정말 태진이 지갑 안 만진 거 맞아?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믿어주세요. 저 정말 아니에요. 너가 그러는 걸 봤다는 애가 몇인데 이렇게 계속 발뺌한다고 되겠냐? 그거 태진이랑 걔네들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저 도둑으로 만들고 싶어서 없는 돈 잃어버렸다 그러는 거라고요. 야, 태진이가 없는 집 자식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해? 태진이 걔도 10만 원이 아까워서 범인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같은 반에 도둑이 있는 게 무서워서 잡겠다는 거다. 너가 이실직고만 하면
10만 원은 안 돌려받고 용서하겠다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왜? 집안이 어려워서 그 돈이 탐이 났냐? 아니면 어디 돈 필요한 일이라도 있었어? 제가 정말 아니라고 몇 번이고 말을 해봤지만 제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난한 제 형편 때문에 선생님까지도 저를 도둑이라고 확신하고 계셨고 모두들 제게 사실을 말하라며 추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일로 도둑으로 몰려 학교로 할머니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로 할머니를 학교로 모시게 한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믿어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기부금 내는 돈이 얼만데 내 자식을 저런 도둑놈이랑 같이 가르쳐야겠어요? 대체 선생님들이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학교에서 애들이 돈을 훔쳐요? 태진이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그냥 넘어가시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벌써부터 10만 원 돈 건드릴 아이면 아예 퇴학시켜버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뒀다가 다른 애들까지 물들면 어쩌려고 그래요? 아이고, 안 됩니다. 퇴학이라뇨. 우리 태식이 그런 애 아닙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세요. 우리 태식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할머니, 손자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애가 벌써부터 발랑 까져서 이게 대체 뭐예요? 예, 다 제 탓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겠습니다. 예, 너는 너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반성은 하니? 하긴 할머니랑 사는 애들이 다 그렇지 뭐. 할머니는 돈과 권세를 이용해서 저를 퇴학시키겠다 엄포를 놓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는지 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저를 위해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는 피가 끓었지만 저도 할머니를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완전히 도둑으로 낙인이 찍혔고 선생님과 아이들의 멸시를 받으며 태진이 앞에서도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할머니가 학교로 와서 그런 수모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며 힘든 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틴다고 버텨보기는 했지만 그 생활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도 지겨웠고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것도 속상했습니다. 태진이라는 놈은 부모 잘 만난 덕에 남을 괴롭히면서도 떳떳하게 살고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이 어린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에서는 공정과 공평에 대해 배우고 있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왜 세상은 벌써부터 내게 냉담한 건지 저는 그런 세상을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결국 돈과 권력이 없으면 계속 무시를 당할 거라는 생각에 이런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수단은 오로지 공부만이라 생각하며 저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해본 적도 없고 흥미도 없었지만 저는 독을 품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길을 걸어야 했고 당장 학교 내에서도 좋은 성적만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가 선생님들 눈밖에 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네요. 그렇게 저는 안 하던 공부를 하며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는 요령을 몰라서 무작정 교과서만 달달 외우기도 하고 안 하던 공부를 한다고 코피를 쏟기도 했지만 그런 노력 덕분에 제 성적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어느 수준부터는 선생님들도 제게 아는 체를 해주기 시작하셨죠. 운이 나쁘게도 태진이와 저의 인연은 같은 고등학교까지 이어졌고 그곳에서도 태진이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제게 관심을 두시는 선생님들 때문인지 이전보다는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다행이라 해야 하는 제 신세도 우스웠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씩 나아져가는 제 신세를 바라보며 더 열심히 공부에 목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는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했고
결국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원했던 졸업인지 당시에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보다 김태진이라는 지긋지긋한 인간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더 행복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나를 따라다녔던 그 아이의 괴롭힘에서 이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옥과 다름없었던 학창 시절을 뒤로한 채 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후로도 출세길을 위해 여전히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로스쿨을 나와야 하고 돈이 없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절이지만, 그때만 해도 개천용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법조인의 꿈을 가지게 된 저는 그 중에서도 판검사를 꿈꾸게 되었죠. 법복을 입고 멋들어진 제 미래를 꿈꾸며 하루 왼종일 공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머리 좋다는 사람들도 번번이 떨어진다는 사법고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고, 더군다나 타고난 머리보다는 끈기로 버티고 있던 저는 더더욱 노력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여태 고생하시고 여전히 저를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사시에 합격해 출세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제가 몇 년간 사시를 준비하다 보니 주변에서 소문을 듣고 저희 할머니에게 이것저것 물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할머니의 지인들이다 보니 저마다 사정들이 참 딱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잘 모르고 속아서 돈 떼어 먹힌 사연, 집주인이 보증금 떼어 먹고 안 내어준다는 사연, 보증인 줄 모르고 도장 찍었다가 보증빚 떠하는 이야기들까지 전부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태식아,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사람이 사정이 너무 딱하다. 이런 일은 변호사를 찾아가셔야지. 내가 진짜 변호사도 아닌데 어떻게 도와드려? 갔더니 몇백만 원이나 달라고 그랬단다. 그 사람들 전부 당장 오늘 버티기도 힘든 사람들인데 거기 갖다 줄 돈이 어딨겠어. 다들 못 배우고 몰라서 억울한 일 당한 건데 참 불쌍하기도 하지. 저도 아직 준비생이니 정말 법조인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분들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통해 그런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세상에 나 말고도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내가 나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그저 출세하고 싶어 판검사를 생각했던 제가 국제 변호사 일을 하기로 마음먹은 첫 시작이 되었죠. 이후 저는 무사히 사법고시에 합격하게 되었고 연수원을 졸업한 뒤로 곧장 국선 변호인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돈은 안 되고 일은 힘든 생활이었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변호를 맡게 된 의뢰인이자 피고인으로 말이죠. 바로 제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질기고 오래된 악연이었던 태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했을 때도 동창인 김태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인이 되고 국선 변호인이 되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살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동명이인을 만나더라도 꼭 그 아이를 떠올렸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죠. 그러면 꼭 그놈의 면전 앞에서 과거의 치욕을 꼭 갚겠다고 수십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녀석을 피의자와 변호사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처음 변호인으로서 접견하는 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속마음도 모르고 녀석은 저를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이내 제가 동창 김태식인 것을 알고는 반가워하더군요. 저 변호사님, 혹시 그 땡땡 중학교랑 땡땡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내 친구랑 너무 닮았는데. 네,
그 두 군데 모두 제가 나온 출신 학교가 맞습니다. 아, 그럼 맞네. 오, 태식이 변호사 됐어? 야, 우리 빵셔틀 태식이가 이제 변호사야? 야, 나 기억 안 나? 나 태진이야, 김태진. 그만하지. 지금 친구 사이로 만난 자리도 아닌데. 오, 태식이 많이 컸네? 너무 오래돼서 자기 위치를 잊어버린 거야? 진짜 옛날 기억나게 해줘야 하냐? 야, 태식아, 빵 좀 사와봐라.